최근 들어 상장을 모색하는 IT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상장, 다시 말해 IPO란 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IT 벤처 업계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쿠팡,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원티드랩, MBT 등이 공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IT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죠. 신청사는 통상 전체 지분 25%에 해당하는 구주와 신주를 시장에 내놓는데요. 시가총액에 따라 적으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은 IPO가 끝난 이후에도 주식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부 직원 사기가 향상됩니다. 통상 IT 벤처 기업은 창업 초기 스톡옵션 부여 혹은 주식 증여가 활발히 이뤄집니다. 그래서 다수 직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을 텐데요. 상장이 끝나면 보유 주식을 주가에 따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만지기 힘든 거액을 만질 수 있게 되거나 앞으로 더 오를 것을 기대해 묵혀놓겠죠. 이는 사기 진작과 충성심 고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장했을 때 업계에서는 프론트 직원도 백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세 번째, 기업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상장을 한다는 것은 증권거래소로부터 탄탄한 재무구조, 비즈니스 모델 건전성, 지속성장 가능성 등을 공증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사인데 적어도 막장 기업은 아니겠지란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투명한 경영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유통되면 누구나 회사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기업은 투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를 가르켜 통상공시라고 합니다. 매년 사업 전략을 오픈하는 것은 물론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손익 및 재무 상황을 공표해야 하고 용역계약, 주주 변경 등 중요한 건이 생기면 이 또한 보고해야 하죠. 따라서 재무제표를 속된 말로 보기 좋게 마사지하거나 장난질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 확대로 이어지죠. 물론 경영진이 아주 마음먹고 분식회계나 횡령을 하려 한다면 막을 수 없겠지만 말이죠. 다섯 번째,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다른 말은 오너의 지분 이석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장이 끝난 다음 50% 지분율을 가지기 어렵죠. 이미 여러 차례 투자를 받으며 줄어들었을 테고요. 공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일반 주주가 25% 이상 되도록 법으로 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너의 독단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5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리수를 쓴다면 공개적으로 엄청난 비판과 견제가 잇따르기 마련이죠. 상장한 순간 그 누구의 기업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나쁜 점도 분명 존재하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지속성장에 대한 압박이 커집니다. 사실 기업 목적 자체가 지속성장과 주주가치 실현인데요. 상장까지 이뤄지면 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모셔야 할 상전이 수백, 수천 명이 되니까요. 아울러 잔인한 방법을 불사해서라도 경쟁사를 죽여야 하고 끊임없이 신사업을 모색해야 하고 어떻게든 숫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직원들은 지치고 경영진은 잘못된 혹은 가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이른바 대기업 IT 회사들이 돈에 환장했다 욕먹는 이유도 다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아까 상장 덕분에 직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이 결실은 회사 초창기 합류한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한정돼 있고 아무에게나 막 나눠준다면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은 악화되기 마련이니까요. 최악의 경우는 상장 이후 직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은 1억 천금의 기대감에 들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직원은 삼촌이 땅을 사 배 아픈 마음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IR 및 PR 비용이 증가합니다. 회사 밸류에이션이 숫자로 매일 뜬다는 것. 경영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사실 주가란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면 투자자들은 배당에, 자사주 매입에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요.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이건 완전 헬이죠. 특히 주담이라고 해서 IR 담당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세상 온갖 상스러운 욕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투자 활동과 언론 홍보에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쓰곤 합니다. 네 번째, 늘 정보가 노출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공시 의무와 연결됐는데요.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매번 사업 전략을 노출한다는 이야기니까요.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가 빠른 IT 업계에서는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공시를 꺼리게 되죠. 다섯 번째, 경영 자율성이 저해됩니다. 경영이란 답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오너의 독단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선각자의 예지력이 돋보이는 IT 업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폰을 원버튼으로 구현하기 위해 엔지니어 상대로 별의별 압박을 줬던 스티브 잡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전기자동차에 도전한 앨런 머스크가 대표적이죠. IT 업계에선 상식으로 보기 힘든 성공 사례가 참 많습니다. 하기야 남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영진이 주주로부터 카리스마와 능력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늘 속박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너 지분율이 약하다면 자칫 건전한 견제를 넘어 배가 산으로 가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CEO라면 주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사업 강화에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는 게 필수입니다.